예, 비상등 켜고요. 앞에 어린이가 건너요. 어른들이 손을 들고, 근데 저 차는 저렇게 얌체처럼 다시요. 뒷차로에서 비상등까지 켜줬어요. 그런데 뒤에 오던 차가 중앙선을 넘습니다. 중앙선을 넘어갔고, 그래갖고 중앙선 넘어서 여기서 건너려는, 손을 들고 건너는데 여기를 그냥 지나쳐서 그냥 가버립니다. 이런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하고 나쁜 차, 요 나쁜 차, 이 나쁜 차는 우선 첫째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블박차가 주차 중인 것도 아니고요. 어린이를 보호해서 잠시 정차해서 뒷차들한테 잠깐 서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블박차가 멈추는 것 같으면 길 오른쪽 바짝 붙어서 되겠죠. 근데 가다가 똑바로 해서 어중간하게 멈춰서 비상등 켜고 있어요. 그런데 중앙선 침범해서 가려고 하다가 거기 어린이들이 있으면, 보행자가 있으면 서야죠. 그런데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때로 있는데 한 4-5명, 어른 둘, 애들 한 3-4 보여요. 근데 거길 그냥 지나쳐서 갑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그것도 벌점 10점, 범칙금 6만 원, 2개가 겹쳤어요. 중앙선 침범 30점과 벌점 6만 원, 범칙금 6만 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저게 벌점이 10점인가요? 네, 그리고 6만 원인가요? 예, 저는 제가 말씀드린 벌점과 범칙금 좀 액수 틀릴 때도 있습니다. 신고했어요, 경찰에. 저런 사람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에 사고가 나는 겁니다. 신고했어요. 공익제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뭘까요? 그런데 중앙선 침범 위반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인솔 선생님이 손을 들어 제지했는데 그냥 간 거, 그건 아니래요. 하나만 한대요. 엄밀히 하면 2개 다 해야 옳지요. 근데 경찰은 무거운 거 하나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건 좋아요. 그건 좋은데요. 문제는요,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사건 일시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거라서 경고장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대요. 예, 제가 5일 지나서 5일 동안 해외에 출장 다녀오셨나 봐요. 그래서 접수가 늦었는데, 그래서 이건 아무것도 못한대. 경찰에서 단속을 못한대요. 이게 언제입니까? 언제였었죠? 날짜가 다시 한번 볼까요? 2월 3일 거네요. 네, 2월 3일 보이죠? 여기에. 그런데 경찰에서 2월 17일 날 얘기가 안 된대요. 그리고 2월 14일 날 접수했네요. 2월 3일 날 있었던 일을 2월 14일 날 접수했어요. 2월 15일 날 저한테 올려주면 어제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접수해서 이런 사람들은 좀 단속 좀 해주세요 했더니 못합니다. 일주일이 지났네요. 그래서 그냥 경고 앞으로 조심하세요 밖에 못한다고 그러네요. 제가 5일 동안 해외에 나갔다 오다 보니까 접수가 늦었는데, 그런데 유효기간이 지나서 경찰은 손을 못 댄대요. 참나. 그래요? 공소시효가 한참 남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무얼 근거로 일주일 지나면 단속을 못 하는지 그거 좀 알아보세요. 경찰서에.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공소시효를 올려드렸습니다. 공소시효. 자, 보시죠. 어디 있냐면은 벌금에 해당되는 범죄는 5년입니다. 왜냐면 저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거든요. 사고가 없더라도. 공소시효는 5년이나 남았는데 범죄를 수사해서 처벌해야 되는 경찰이 5년이 남았는데 왜 일주일 지나면 못한다고 그러나요? 근거가 뭔가요? 알아보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공소시효 그런 거 모른대요. 내부 지침으로 그런 지침 규정 모른대요. 다만 내부적으로 지침이 있답니다. 그러면서 7일이 지난 신고는 자료유실로 방어권이 상실된다고 보고 피범법자도 권리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계도 처분하라는 지침이 있답니다. 도대체 무슨 방어권의 침해가 될까요? 어차피 너 잘못했다라고 신고한 건데요. 그래서 나 거기 안 갔다. 그거 내 차 아니다. 그러면 진짜 갔는지 안 갔는지 그럼 조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통고 처분하게 되면은 나 안 갔어요. 직결 심판, 직결 보내달라고 그러고 나 범칙금 못 내겠으면 나 거기 안 갔습니다. 그럼 판사가 유무죄를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직결해서 이거는 정식으로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20만 원 이하의 범죄에 해당되는 거 수사해서 조사해서 검찰청으로 넘기고 검찰청에서 법원으로 넘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무죄. 나 거기 안 갔다. 안 간 거 뭘로 증명하면 되니까 이게 위조됐다. 만약에 위조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제가 도대체 뭘 근거로 하는지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정보 공개 청구하라고 그랬어요. 담당자한테 도대체 왜 7일 지나면 아무것도 못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셔야 했더니 그거는 내부 지침이 못 보여준대요. 여기 보면은 7일이 지나면 처분할 수 없다. 그래서 담당자가 얘기를 안 한대요. 여기 있네요.
경찰청 지침이고 내부 지침자는 비공개 원칙이라서 정보공개 청구하래요.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공개 청구했더니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경찰서 경비교통과입니다. 기하께서 청구하신 7일이 지난 신고건에 대한 시효 내부 지침 공개 요청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 지침 제58조를 안내드립니다. 제58조 경고처분 2017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에 해당될 때는 다음 중에 하나에 해당될 때는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송함으로써 경고 처리한다. 단속하지 말고 벌점, 범칙금 또는 과태료 하지 말고 교통질서 안내장 기하로 인해서 교통질서가 문란해지니까 앞으로는 조심하세요라는 계도 처분을 보낸다라는 거죠. 자, 그중에 첫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앞에 차가 주차돼 있어서 할 수 없이 중앙선 넘어갔다라든가 또는 신호위반으로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때 긴급하게 환자를 태우고 지금 막 그냥 진통이 시작된 그래서 그 급한 양수가 터진 그런 산모를 태우고 가는 그럴 땐 자가용이나 택시도 비상등 켜고 가면 그 긴급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나중에 자료가 나왔을 때 그래서 병원에서 언제 출산하고 언제 뭐 그런 자료가 있으면은 그럴 때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될 때는 그런 경고장으로 끝나죠. 그건 당연하죠. 교통상 소통을 저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미한 위반 행위. 깜빡이 안 켜고 들어갔는데 차로 변경했는데 나는 깜빡이 안 켜차 정말 미워. 그거 다 찍어서 보냈다. 아유 깜빡이 안 켜서 다른 차에 뭐 불편함 준 거 없네요. 근데 앞으로는 조심하세요라고 경고장.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았으니까. 세 번째, 다른 교통상 장애에 의해 안전이나 소통을 위해 불가피하게 교통을 위반한 경우 다른 교통상 장애에 의해 안전이나 소통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법규를 위반한 경우 예컨대 앞에서 사람들이 뭐 좀 시비하면서 길을 막고 있을 때 그래서 실선구에서 넘어갔다라든가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잖아요. 네 번째, 마지막 이겁니다. 위반일로부터 신고일이 7일, 위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초일은 불산일이죠. 그래서 마지막이 공휴일일 때는 마지막 공휴일 다음 첫 번째 평일을 7일로 본다. 즉 7일이 지나면은 단속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7일이 지나면 왜?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러면 좀 약한 거 그냥 횡단보도에 어른들이 하나 건너가고 있어요. 이제 막 건너기 시작했는데 쭉 지나갔어요. 어른 혼자 어른이 이제 한 발자국 내딛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어른도 차 보고서 한 발짝에서 두 발짝 가는데 차가 지나가서 좀 기다려줘요. 그거는 6일밖에 안 됐다는 이유로 단속하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그런데 저렇게 어린이들이 어린이 보호구에서 중앙선 침범 저렇게 하는데 7일이 지났다 단속 안 하고 합리적으로 뭐가 좀 불합리하지 않나요? 더 무거운 거는 7일 1시간 지났다고 단속 안 하고 그보다 경미한 것은 6일 23시간 지났다고 단속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시간이 한참 1년인데 그에다 신고가 들어오면은 그랬을 때는 1년 전 걸 어떻게 기억해? 이게 방어권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저렇게 제한을 두지 않으면 경찰에 단속 업무에 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지 않느냐? 근데 시도 때도 없이 안 해요. 보통 그날 바로 그 다음날 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렇게 외국에 갔다 오는 길, 공항 가던 길에 그런 걸 봤으면 그러면은 어차피 갔다 오셔야 되잖아요. 또 상대도 좀 자기가 방어할 수 있는 자기 차의 메모리 저장 상태가 일주일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메모리가 어떻게 일주일이 가요? 몇 시간이면 없어지죠. 옛날에 4시간, 요새는 하루 정도 되면 덮어 씌우기 되잖아요. 용량이 많더라도. 이벤트가 없으면 그냥 지나면서 따로 저장해 두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도대체 뭘 근거로 했을까요? 경찰들 업무에 있어서 그냥 어차피 잘라야 되잖아. 자르는데 기준을 일주일로 자르자. 합리성이 있나요? 저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중앙선까지 침범하고 어린이들이 바로 코앞에까지 왔는데 거기를 그냥 지나가는 차 저런 걸 그냥 경찰청 지침에 7일 지나서 무조건 손 못 댄다. 말이 되나요? 열흘째 신고했어요. 첫날을 빼니까 열흘 10일 안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기한을 두는 것도 필요는 하겠다. 필요는 하지만 그렇게 일주일로?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신고하면서 위조나 변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위변조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이거 남 범칙금 6만 원, 벌점 한 10점에서 30점 대체로 그렇잖아요. 그거 벌점 매기자고 자기가 텔레파스 영상을 위조하겠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저 사람이 중앙선 침범 안 했고 저 사람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안 했는데 저 사람이 했다라고 해서 번호판 위조하고 그렇게 해서 경찰에 신고하면 그게 무슨 죄인가요?
써보세요. 여러분들.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죄예요. 뭐예요 그게? 법조문을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무고죄죠. 권중형님. 그렇습니다. 무고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보여드릴까요? 무고죄 엄청 무겁습니다. 무고죄 어디가 있나요? 국가적 법익에 가는 죄 쭉쭉쭉쭉 내려가서 무고죄 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를 검찰 법원에서 제일 나쁘게 생각합니다. 국가기관을 속였잖아요. 위증죄는 요거보다 좀 약해요. 위증죄 볼까요? 위증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사 앞에서 거짓말했을 때 그거는 5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예요. 그런데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아니 그게 위조됐는지 아닌지까지 다 검토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너무 오래된 거는 그래서 그냥 안 하고 일주일치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거 신고해갖고 자칫 잘못하면 괜히 여기다가 장난질 해갖고 숫자 다른 걸로 바뀌어서 저놈 미워. 나 저놈 저거 범칙금하고 벌점 좀 먹게 할 거야. 그러면서 무고할 사람이 있습니까? 공익제보를 공익으로 해서 제보했는데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경찰청에서 만들어 놓고 왜 안 하는 겁니까? 물론 어디 갔다 와서 한 1년 지나고 우연히 보다가 이거 신고하자. 그건 좀 심하죠. 일주일 합리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들께 그래서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지금 경찰의 사고는 7일, 2번 10일, 3번 그래도 2주는 돼야지 14일. 아니야. 그래도 한 달은 돼야지. 4번 30일. 그래도 10일은 기다려줘야지. 14일 것까지는 처벌해야지. 30일까지는 처벌해야지. 여러분들은 과연 이 중에서 경찰이 내가 그래도 교통 안전을 위해서 교통 질서를 위해서 그래도 내가 신경 써서 제보했는데 근데 그냥 팽개쳐? 조심하세요 하는 것은 팽개치는 건 똑같습니다. 처벌 안 하면. 과연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경찰에서 7일로 한 거 적당하다 그래. 경찰관들 바쁘잖아. 근데 그렇게 늦게 하는 경우는 몇 건 안 돼요. 그 몇 건 때문에 뒤늦게 오는 것 때문에 7일로 자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변명하겠죠. 이번 투표 결과 이거 좀 언론에서요. 이런 거 좀 받아서 쓰면 안 되나요? 그래서 경찰에 이런 식으로 한다. 언론에서 모르잖아요. 그럼 뭐하러 제보합니까? 제보해도 전부 다 그냥 개고 처분으로 끝나는데 그 판단도 별로 위험하지도 않네. 경찰관이 판단해서 그렇게 하면은 그게 위험성 여부는 경찰이 판단할 수 있다고 봅시다. 그러나 과연 7일에서 조금 지났다고 어느 정도가 적당합니까? 경찰청의 그 지침은 헌법, 법률, 대통령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지침 저 밑에 예규 지침 하여튼 눈에 뵈도 않는 거예요. 눈에 뵈도 안 해요. 분명히 잘못해서 신고를 했는데 저거요. 신고는 일종의 고발입니다. 고발.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고발했잖아요. 누구든지 범죄 혐의가 있을 때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 들어오면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수사를 했더니 오히려 허위로 고소했다. 그럼 그 사람 무고죄로 처벌해야 됩니다. 신고. 내가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신고하는 건 고소라고 그러고요. 피해자 아닌 제3자가 신고하는 건 고발이라고 그럽니다. 고발이에요, 이거. 고발했으면은 공소시효 지나셨으면 수사를 해야죠. 그런데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그걸 다 벌금형 전과를 만들 수 없으니까 그래서 통고 처분하는 겁니다. 분명히 국민이 고발을 했는데 경찰에서 그냥 7일 지났다는 이유로 그냥 뭉개면 되겠습니까? 공소시효는 다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시간을 둔다는 거 그런 것도 국민한테 알려줘야죠. 스마트 국민제보 딱 해놓고 거기다가 며칠 지난 거는 접수 안 받습니다. 접수 안 받아야죠. 처벌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조심하세요. 이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일시 장소 차량번호 명확하게 다 했는데 위법행위가 큰데 근데 7일이 지났네요. 경찰청 지침에서 이거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넷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일, 10일, 14일, 30일 그 정도까지는 단속하고 처벌하자 투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 한 일주일 해보겠습니다. 일주일 해보고 지금 현재 보험사에서 자부담금
자부담금 그냥 자부담금 내면 끝이죠, 여러분들. 과연 그거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제가 이번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결과를 올릴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거기에 대체시킬 겁니다.